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부동산을 공부하는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시청하기에 앞서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매일 새로운 부동산 뉴스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알찬 실전 정보까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지역 및 아파트 추천드리려고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방송에 앞서서 현재 상황부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야겠죠. 서울 집값이 이제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또 풍선 효과로 인해서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요즘 인기입니다. 첫 번째, 바로 비규제 지역. 두 번째, GTX.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요즘 강세다. 오늘 방송의 취지는 이 서울권에 이제 투자하기에는 투자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가죠. 게다가 얻을 수 있는 이익 폭도 굉장히 좁기 때문에 오늘은 이 두 가지 키워드, 바로 비규제 지역, GTX. 이 두 가지 키워드에 맞춰서 여러분들께 지역 및 아파트를 추천을 드릴 겁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투자는 타이밍입니다. 제가 오늘 얘기를 하면 바로 임장활동 가시고 마음의 결단을 내려서 결정을 하셔야지 차일피일 미루고 구경하시다 보면 또 이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지금 생각하시고 계신 분들, 그리고 이 거주할 집을, 내 집 마련을 그래도 좀 오를 수 있는 지역에 매입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 시리즈 중에서 1탄입니다. 수익률 200에서 300%까지 볼 수 있는 투자처 GTX를 잡아라 1탄으로 준비를 했고요. 타이밍은 지금이라는 점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GTX가 뭔지 알아야겠죠. Great Train Express.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의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급행철도, 그러니까 수도권 급행철도를 GTX라고 합니다. 지하 40m 이하의 터널을 건설을 해서 노선을 꼬불꼬불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직선화시켜서 빠른 속도로 운행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겁니다. 시속 100에서 최고 시속 200km, 그리고 300km까지 낼 수 있다고 해요. 기존에 우리가 타는 전철보다 3배 이상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만큼 빠르냐면 모든 노선이 1시간 내에 수도권이 돌파가 되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A 노선은 파주에서 동탄, 그리고 B 노선은 남양주에서 송도, 의정부에서 금정 C노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럼 GTX가 왜 필요하냐? 보시면 서울 내 지금 도로 교통 혼잡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굉장히 심각해지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과거 기억을 더듬어 보면 5년 전, 10년 전 더듬어 보면 이렇게까지 서울이 이 도로가 혼잡하고 막히고 이러진 않았거든요. 지금 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더 공감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근데 또 지하철 이용하시는 분들도 지하철 안에 사람이 꽉 차가지고 출퇴근 시간에 혼잡하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나라 철도 역세권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건 아니지만 이 수도권까지 따졌을 때 2,500만이라는 수도권 인구를 고려를 한다면 이 편의성이 굉장히 심각하게 낮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선진국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이런 광역 급행철도,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를 도입을 해서 이 이용률, 이용 객수 자체가 80%를 상회를 합니다. 도쿄권 같은 경우는 우리 서울과 도쿄를 비교를 많이를 하는데 서울하고 도쿄를 비교하면은 이 사이즈, 면적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서울 플러스에서 성남까지, 분당까지, 밑에 지역, 수도권 일부 지역까지 다 합쳐야 도쿄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쿄권 같은 경우에는 90%가 넘게 이 광역 급행철도를 활용을 합니다. 하지만 비교를 했을 때 이제 우리나라는 이 수도권 내에 있는 철도 이용률이 20%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작은 숫자죠. 그리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이 갈아타야 할 그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일본 가서 타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환승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2,500만이 거주를 하고 있는 수도권 인구를 위한 교통 편의성과 서울의 교통 혼잡 해결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GTX는 무조건 필요하죠. 이게 언제부터 얘기가 나왔냐면 2007년부터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이제 10년이 지났죠. 자, 그럼 이 GTX가 가져올 사회적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GTX 개통 이후 수도권 부동산 판도는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물론 이 GTX가 깔리면 서울 내의 거점들, 서울 내의 GTX 역세권이 가장 큰 수혜지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 중에 또 중심축이 어디죠? 바로 서울역, 청량리,
삼성역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중심 지역입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 쉽게 우리가 매입을 할 수 없죠. 가격대가 워낙 비싼 아파트들과 지가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지역이 바로 비규제 GTX 지역입니다. 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서울권 내에서도 역세권을 아무리 역세권이라고 해도 광진구라던가 동대문구에 있는 사람들은 여의도에 갈 때 한 40분 정도 걸립니다. 지하철 타면 40분 정도 길게 걸리고 걸어가고 환승하고 이러다 보면은 50분 정도 걸리는데, 이제 GTX가 깔리면 인천의 일부 지역이 이른 지역, 서울 내에 있는 지역보다 더 빨리 여의도를 갈 수 있게 됩니다. 20분, 30분 내에 여의도를 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역세권의 일부 지역이 좀 약간 생활 인프라가 좀 딸리고 이렇다. 그러면 이 GTX가 깔려있는 이 인프라가 잘 구성되어 있는 지역으로 이주를 하겠죠. 왜냐하면 더 싼 주거 비용으로 여의도라던가 서울 중심에 있는 직장, 일자리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GTX 정차역이면서 쾌적한 이 생활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신도시로서의 이주가 굉장히 활발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판도가 완전 바뀐다는 소리가 이 소리입니다. 서울 내에 있는 일부 지역보다 이 GTX 깔리는 지역이 더 가격대가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서울과 수도권의 경계가 이 GTX로 인해서 더 허물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 서울권이 더 커지는 거죠. 서울권이 더 커지는 거고, 서울이냐 수도권이냐 이렇게 나누는 그 경계선이 없어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서울에 있는 그 무차별적인 집값 상승이 눌러지고 집값이 어느 정도 안정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추천드릴 지역, 오늘 1탄인데요. 오늘 추천드릴 지역은 바로 GTX B노선에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비교적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역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지역 중에서 바로 부평, 오늘은 부평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천드리는 지역은 부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서 오프닝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비규제 지역 그리고 GTX 역세권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같이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서울과 수도권의 경계선이 이 GTX 개발로 인해서 무너질 것이다. 서울의 일부 지역보다 GTX가 지나는 역세권 중에서 생활 인프라가 더 잘 돼 있고 인구가 집중되는 그런 역세권의 가격대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죠. 오늘 추천 지역이 바로 그런 지역입니다. 바로 부평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생활 인프라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앞으로 GTX가 개통이 되면서 이곳은 좀 날아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부평 역세권은 현재도 1호선 경인선이 지나가고 있고요. 인천 1호선이 지나가고 있는 더블 역세권입니다. 생활 인프라가 잘 돼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일단은 이 앞에 있는 부평역에서 부평시장역까지 이어지는 이 라인의 이 부평 문화의 거리가 굉장히 큽니다. 실제로 안에 가보면 상가들도 굉장히 많이 밀집돼 있고 인구도 많이, 유동인구도 많은 지역이 바로 이곳 부평 문화의 거리고요. 그리고 상단에 이 굴포 먹거리 타운까지 상권 인프라 자체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다. 그리고 이 GTX뿐만 아니라, GTX 개발뿐만 아니라 이 부평 역세권 주변 지역의 지가와 지역 가치, 아파트 가격 다 올려줄 수 있는 상승 재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이 미군 부지 이전인데요. 바로 이 자리, 부영공원 옆 이 자리가 미군 부지인데 이전을 하면서 공원 개발이 예정돼 있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미군 기지가 공원화가 된다면 여기에 있는 아파트들, 이 아파트 단지들에겐 굉장히 큰 호재가 되겠죠. 지금 현재는 미군 부지고 여러분들 기사를 통해 보셨겠지만 여기에 발암물질 검출이다 뭐다 말이 많았던 지역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모두 공원화로 바뀌게 된다면 그동안 눌려있던 아파트 가격대가 일제히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상승 재료가 충분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부평 11번가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교통과 문화, 전통 상권, 부평구 중심 시가지가 가진 이 잠재력을 활성화시켜서 도심의 경쟁력을 높이는 이 원도심 살리기 사업입니다. 이 부평 11번가 사업 대상지는 바로 여기 부평 1동 행복복지센터에서 이 갈산 2동에 있는 굴포
먹거리 타운까지 약 23만 제곱미터의 부지고 사업비 자체가 뭐 거의 2천억 원 가까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개발 완료 시점이 2022년까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많은 또 일자리가 창출이 되겠죠. 그리고 지역 상권도 활성화가 될 거고 또 이 뭐 보행로라든가 이런 것들도 개선이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기대감이 큰 사업이 또 11번가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여기에 이 굴포천 복원사업, 재생사업도 진행 중에 있죠. 자, 종합을 해보면 첫 번째 미군부지 이전 공원화, 그리고 11번가 사업, 그리고 여기 있는 굴포천 복원사업, 재생사업까지 이렇게 세 가지 플러스해서 마지막 가장 큰 호재 GTX B노선 개통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 상권 인프라가 굉장히 잘 돼 있다. 그럼 오늘 추천드리는 아파트는 과연 어디냐? 오늘 추천드리는 아파트는 바로 이곳입니다. 바로 부평동화 1, 2단지입니다. 여기에 있는 약 4,000세대에 이르는 굉장히 대단지고요. 1단지는 88년, 그리고 2단지는 96년에 완공된 아파트입니다. 투자로 접근하실 분들은 1단지에 22평, 실거주로 접근하실 분들에게는 2단지에 있는 32평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가격대부터 살펴보면 여기에 있는 1단지 같은 경우에는 22평이 2억 7천에서 2억 8천 정도, 그리고 전세가가 약 1억 7천 정도니까 실제 들어가는 투자금 자체가 1억 정도다 보시면 되겠고요. 32평은 일단은 1단지는 씨가 말라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 중에서도 찾아낸다면 4억 뭐 초중반대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세는 약 2억 6천 정도 대략 됩니다. 그러니까 22평은 1억 정도의 투자금을 가지면 되고, 그리고 이 32평은 약 1억 중반대, 1억 5천 정도 투자금이 들어간다. 전세 끼워놓을 경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 96년에 완공입니다. 96년에 완공인데 동화 2단지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가 2억 8, 9천 정도 매매가를 가지고 있고요. 전세가가 여기는 96년 아파트이기 때문에 조금 더 높습니다. 약 2억가량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금은 오히려 더 작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1억 내지 뭐 9천 정도 투자금은 더 줄어들 수 있다 보시면 되고, 2단지에 있는 이 30평대는 4억 초반대 가격대를 가지고 있고요. 전세가는 여기는 96년도, 그러니까 8년 정도의 갭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세값은 여기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한 3억 정도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동화 2단지 같은 경우에는 30평대도 전세에 껴넣었을 경우 투자금이 약 1억 2, 3천대로 투자금이 1단지보다는 훨씬 더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왜 1단지를 추천을 드렸느냐 하면, 일단은 이 GTX가 깔리는 부평역에서 거리가 제일 가깝고요. 그리고 현재는 이미 이 재건축 연한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이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죠. 하지만 미래에 이 GTX가 깔리고 GTX가 개통이 되고 그리고 미군 부지가 이전이 된 상황이라면 충분히 사업적 가치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이 GTX 역세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후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20평대에 1억 정도를 들여서 전세 놓고 투자를 해 놓으시고 차후에 재건축까지 바라보면 정말 완벽한 투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추천드리는 아파트 단지 부평 1단지, 2단지 동아 아파트가 가격이 그러면 안 올랐냐? 그건 아닙니다. 가격 꽤 올랐습니다. 올해 들어서 가격대가 꽤 올라긴 올랐습니다. 몇천 정도 오르긴 올랐는데 지금 이 오른 가격보다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는 이 재료들도 넘치고, 그리고 GTX 예비 타당성 결과가 나오면 22평 기준으로 4억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이 GTX 개발로 인해서 충분히 재건축 사업성까지 나올 수 있는 지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임장 한번 꼭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부평 동화 1단지, 2단지 아파트 살기, 거주하기 굉장히 좋거든요. 일단 앞에 이 상권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단지 주변에 이 학교도 잘 돼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인천 성모병원까지 바로 코앞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코앞에 역세권, 큰 병원, 그리고 상권, 공원,
다 있는 거죠. 살기 굉장히 좋은 지역이니까 꼭 임장 가보시고, 임장 가시면 더 확신이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GTX가 깔린다면, 비노선이 여기 들어온다면. 그러면 우리 GTX가 깔렸다고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평에 있는 동아 1단지 아파트 가격대가 22평이 지금 2억 7천에서 8천이죠. 근데 그리고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이 여의도권에 직장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현재 이 동대문구 일부 아파트에서 여의도까지 가려면 이 40분에서 50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여기 부평에서 갈 때는 GTX가 깔렸기 때문에 뭐 20분에서 30분 사이로 갈 수가 있죠. 그럼 여기가 훨씬 더 가까워지게 되는 거고, 게다가 상권의 크기는 말도 못하게 여기 부평역이 훨씬 크고요. 매가 비교를 해보자면 거기에 있는 아파트가 지금 현재 가격으로 봤을 때 이 동아 1단지는 2억 7, 8천인데 거기는 20평대 가격대가 6억 초반입니다. 비슷하진 않지만 구축 아파트인데 6억 초반입니다. 가격 갭 차이가 2배가 넘죠. 앞으로 GTX가 깔리면 이런 것들이 대격변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이 이 GTX 타이밍입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좌측과 우측에 또 다른 영상들이 나가고 있으니까 마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